사교육걱정 세상은 오늘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 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2019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학생,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다수 학부모의 민원이 본 단체에 접수되었으며 기자회견 직후 원고 모집 과정에서도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할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는 이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영림중학교 수학교사 이경원 선생님,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총괄국장 구본창 선생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사교육 포럼 대표 최수일 선생님께서 관련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림중학교 수학교사 이경원 선생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교육 걱정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2019 수능 중 수학 영역, 가형, 나형 60문항과 국어 영역 45문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에 의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작업에는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했으며 과반 이상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학 가형은 30개 문항 중 7개, 수학 나형은 30개 문항 중 5개, 국어 영역은 45문항 중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각 영역에서 위반 문항으로 판정된 문제와 그 근거는 회견문 3쪽 표 1을 참고해 주십시오. 수학의 경우 소위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 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수학 가형 30번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근거를 평가원은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교수학습상의 유의점도 분명하게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쪽 그림 2의 30번 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구간이 없어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입니다. 또한 평가원은 30번 문항을 푸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3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5개 정도의 성취 기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각각의 성취 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지 이렇게 10개가 넘는 성취 기준을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15개나 되는 성취 기준을 인위적으로 조합한 문항은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꼬아놓으니 EBS 수능 강사도 빠른 속도로 해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20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림 3과 같이 공식 문제 해설서에도 3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풀 때 아무리 짧아도 15분 이상 걸리는 문제이며 다단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특성상 한 단계에서 실수하거나 막히면 오답을 내거나 풀이 시간이 30-40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도 문제 풀이에 접근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손도 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킬러 문항인 것입니다. 이런 수능 출제 경향은 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 문제풀이 방법, 계산 연습, 고난도 문항에 대한 반복적 연습을 강조해 결국 개념은 없고 풀이 방법만 남는 학습 노동 강요로 대부분 학생들을 수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을 해야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다는 불안과 사교육비 부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출제된 문항에 사용된
제시문과 보기의 내용이 대학 전공 수준의 개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법학적성 시험, 행정고시에 출제된 제시문을 공부하며 고난도 제시문에 대한 독해 연습을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019 수능의 국어 영역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위반한 문항으로 판정된 42번 문항의 제시문과 보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 문제의 제시문에 사용된 모순관계, 무모순율, 가능세계, 현실세계 등의 개념과 보기에 사용되는 반대관계와 같은 개념들은 대학 철학과 전공 과목인 논리학 중 고전 논리에서 배우는 명제의 논리적 관계 관련 단원 중 명제의 대당관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고교 교육 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림 6은 해당 대학 교재의 내용과 수능 42번 제시문과 보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담고 있는 대학 교재의 예시입니다. 이처럼 독해 난이도가 높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수험생들은 리트, 미트, 피트, 사트 기출 문제를 변형한 수능 심화 문제 대비 교재를 사서 풀거나 사교육기관의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실정입니다. 즉 고교 교육 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의 수험서를 공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 고통은 물론이고 사교육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2019 수능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정상적인 학교 수업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학생 학부모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업 세상은 2월 둘째 주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과 수능 문제 분석을 진행하면서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6월, 9월 대수능 모의고사, EBS 수능 연계교재도 고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업 세상은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하면서 접하는 국가기관 및 교육청의 시험과 교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반드시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착수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능 관련 시험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국가기관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제를 출제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사교육걱정 세상의 수학사교육 포럼 대표이신 최수혜 선생님께서 관련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 본 수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아닌 현장 교사들이 주로 출제하는 시도교육청 모의고사가 한국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 출제하는 6월, 9월을 제외하고 매달 있습니다. 보름 전쯤 이 출제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출제 및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출제진 한 사람이 전해준 얘기에 하면 이 30번 킬러 문항을 출제해 왔는데 그 출제자를 제외한 모든 출제진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그래서 출제자의 해설을 듣고 강의를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가원 출제진은 교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직 교사가 출제하는 이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마저 수능 문제가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따라가는 이런 형국은 정말 비극입니다. 재작년 30번 문제를 EBS가 교사들과 함께 분석한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겁니다. 30번 한 문제에 포함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무려 초등학교 26개, 중고등학교 각각 15개씩 해서 총 56개의 성취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EBS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각각의 성취 기준이 독립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따로따로 가르쳐 놓고 그 모든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능 30번 문제와 비슷한 기출 문제는 일본 동경대 본고사 문제 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경대 본고사 문제는 150분에 6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으며 이 6문제의 출제 후에 나오는 동경대 시험 문제 풀이집이 있습니다. 그 풀이집 보니까 풀이집이 무려 15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수능 30번 문제하고 동경대 그 본고사 문제는 거의 유사하고요. 그런 유사한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무려 불과 3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능 문제에다가 출제하고 애들이 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직 교사들에게 30번 문제를 주고 무제한으로 풀게 하면은 아마 절반 정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반 정도. 그것도 풀이 시간 내는 도저히 안 되고 한 30분 정도 지나야 비로소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려고 하는 것은 정말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희 선생님 발언을 들으니 더욱더 이 실태에 대해서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분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셔서 심도 있는 보도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